자, 오늘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시간이 올해 마지막 강의네요. 또 아쉬운 면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서울 연세법학원에서 계속해서 강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강의는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문의는 학원에 전화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비순호시설, 이게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비순호시설은 2의 서식, 확인사항이다, X입니다. 비순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확인사항이고 2의 서식이나 4의 서식은 확인사항 아닙니다. 비순호시설. 어떤 것이 비순호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이런 것도 이를테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죠. 1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주말 체험 영농, 요게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 경우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총 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총 면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 2번은 5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의 개별 공시지가 건물 주택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세금하고 관련 있죠. 공시가격. 세금 공시가격이 이게 개별 공시지가가 한 60여 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세금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세금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33회 기출문제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이게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경우 경과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민법에서.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매장기간 30년이고요.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분묘는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시험에 3번 출제됐죠. 최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95년에 설치되었으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이게 2020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2020년도에는 이미 25년이나 지나버렸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데 X입니다.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사설묘지 에 설치된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1회에 하나의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원칙 30년입니다. 맞습니다. 6번은 5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7번. 주말 체험용 농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단 주말 체험용 농 전용 허가
전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할 필요 없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안 하는 경우는 4일 이내 발급해 준다고 했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7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7번 맞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이게 중개업자라고, 이게 오타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개업공개사라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이렇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을 안 해서 그냥 법조문 그대로 해놨는데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해 주어야 한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보면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다. 이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1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8번 맞습니다. 9번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인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아예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배우자는 명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처벌하지는 않는다. 유효하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명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 간 등기 명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요. 그러면 매수인은 돈을 지급했으면 등기 넘겨주면 되는데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하지 않고 수탁자 받을 숫자죠.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이 수탁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이 무효인 등기를 매도인이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매수인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맞습니다. 11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옛날 1개월이었죠?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주인이 직접 살겠다. 부모님 살아야 된다. 자녀가 살아야 된다.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여놓고 거짓말하고 세를 안 놓고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했죠. 손해배상의 액은 3개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3개월간 환산월차인, 종전 세입자에게 받던 환산월차인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환산월차인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즉 집주인이라면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요즘은 계약갱신 요구해서 2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4년 될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4년 되기 1개월 전에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된 거거든요. 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이야기했다면 또 자동 연장되죠. 2년 더. 그리고 나서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8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기간 2년을 했으면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4개월 동안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5% 올려주고 거주할까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돼. 그럼 세입자가 아무 말 없으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죠. 그럼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세입자는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요. 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13번.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옛날에 없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근데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시효 취득의 경우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X입니다. 그래서 14번은 15번 매장에 사후 30일에 하는 게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미리 신고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 설치 신고, 개장 신고, 화장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설치, 법인 자연장지 설치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요건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올 한 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서울연세법학원 네이버 카페 여기에 강의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내년 강의 시간에 다시, 내년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